올해는 유럽 중심에서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오히려 좀 더 증가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친환경 차량에 대한 어떤 선택 기조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많이 완화됐다. 반등 시그널이 될 만한 거는 리튬 가격이랑 이탈리아가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아진 수급 정책 요건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연속성들은 상당히 어떤 주가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다죠. 단기적으로 수급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이제는 좀 많이 되었지 않나. 결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캐즘, 전기차 수요 위축 이런 것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런 쇼크들이 그래도 조금은 면역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리튬 가격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전보다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은 이제 좀 확인을 더 하려는 타이트한 움직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일단 공교롭게도 4분기 기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캐즘에 조금 더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좀 악재성으로 좀 인식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변화들이 감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새롭게 대두됐던 내용들이 유럽의 집행위원회에서 2035년까지 내연차 판매를 전면적으로 좀 금지했던 이 조항을 좀 개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해당되는 내용들 보면 2035년 이후에 2021년도 기준이죠. 내연차의 전체 한 10% 요건들에 대한 어떤 범위 안에서 전기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연차도 일부 10% 비중까지는 양산을 할 수 있다는 규정. 그렇다면은 이제 전기차 의무 전환 부분이 완화가 됐다는 관점에서 이게 좀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전기차 의무 전환 비율에 관한 어떤 지연도 사실 일차적으로나 2032년도로 좀 예정됐던 부분들이 일단 이 코멘트가 2035년도 이후라는 어떤 부분을 수정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감안해 보면 유럽도 해당되는 움직임이 동조가 좀 되는 흐름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노이즈가 좀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전기차 의무 전환 속도 조절이 유럽에서도 사실상 이제 동조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전기차 설비 투자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지연되거나 또는 해당되는 어떤 이 전기차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의 어떤 변화가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럽 안에서도 사실 독일이랑 이탈리아만 좀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 왜냐면은 뭐 완성차 업체 안에서 뭐 유럽 안에서에 대한 어떤 이 점유라든가 시장 파일을 좀 고려할 때 독일과 뭐 이탈리아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다만 이제 프랑스 같은 국가들, 영국 같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팽배하게 좀 앞서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중재안으로 좀 제시된 부분들이 완전한 내연차가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비중을 10%로 좀 채우는 선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연차로 좀 보진 않지 않습니까? 인식 기준이. 물론 이제 연료를 내연차로 좀 가져가고 있지만 친환경차로 보죠. 네네. 맞아요. 저속 단계에서는 네. 일단 뭐 전기차 배터리 팩으로 좀 구동을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뭐 연료라든가 충전 방식으로 해서 배터리를 좀 동조해서 같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에 대한 범위를 10% 정도 유지한다는 것은 뭐 크게는 저는 뭐 제한적인 우려감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아니라 뭐 휘발유라든가 뭐 경유를 주 원료로 해서 쓰는 전통적인 내연차 비중을 좀 고수한다면 일단 전기차의 의무 전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다시금 좀 부각은 됐는데, 사실 전기차 캐즘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부분들은 전기차의 의무 전환 부분들이 일단 지연될 수 있겠다는 부분들, 이미 이 부분은 주가에 좀 저는 선반이 좀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이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판매량과 연동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이 좀 되는데,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에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 효과가 사실상 판매를 급감으로 좀 이어졌고, 이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5년도에 보니까 올해는 유럽 중심에서에 대한 전기차 수요가 오히려 좀 더 증가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기차 수요와 좀 다르게 일단 친환경 차량에 대한 어떤 선택 기조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많이 완화됐다.
이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9월 30일자로 뭐 전기차 인센티브가 좀 전격적으로 좀 폐지가 되면서 9월에서 10월 넘어오는 구간, 10월에서 11월 넘어오는 구간에 판매량이 좀 급감했습니다. 뭐 9월에서 10월 데이터는 미국 안에서 한 47%가 좀 감소됐고 10월에서 11월 달 넘어오는 전기차 판매 비중은 한 8% 정도가 좀 감소됐는데 예. 여기서 저는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정체 기조를 좀 가져가면서 뭐 전기차 업체들이 뭐 프로모션이라든가 자체 할인 폭을 좀 높여주면서 뭐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한다면 일단 우리가 예상됐던 어떤 캐즘은 당연히 조금 더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구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2차전지 전반적인 섹터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이 부분에 뭐 주가에 좀 상당히 녹여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네. 판단했습니다. 일단 반등 시그널이 될 만한 거는 리튬 가격이랑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최근에 11월 기점을 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럽 내 국가에서 최초로 좀 부활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11월 데이터를 보면 이탈리아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한 132%가 좀 증가됐기 때문에 이 기조가 조금 더 주변국으로 좀 확산된다면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좀 회복될 수 있는 점, 이 부분은 반등 시그널이 좀 될 수가 있고 4분기 전체적으로는 폭스바겐, 뭐 스텔란티스, 기아차의 판매량들이 굉장히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증가가 좀 됐다는 점. 반면에 좀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여전히 4분기에는 좀 고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 리튬 가격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달 제가 좀 박사님과 좀 말씀드렸을 때 제 기억에 80위안 뭐 초중반까지 가격 상승했다가 상당수 뭐 90위안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좀 정체되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예. 선물 가격이 한 90위안 정도 킬로당 좀 돌파했던 흐름들 가져갔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위안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올해 뭐 저점 대비해서 한 2배가량 뭐 상승을 한 부분들인데 일단 90위안에서 100위안까지 좀 단기적인 어떤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유지를 좀 해준다면 양극 소재사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레깅 효과가 크게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환입될 수 있는 요건들 또는 뭐 수익성도 일부 좀 개선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예. 이 부분은 CATL이 광산 리튬 광산에 대한 어떤 허가 요건들에 대해서 뭐 보류가 됐다가 다시 좀 허가가 되면서 아 이제 규제한다고 해놓고 이제 규제를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언급됐던 부분들은 장시성 이춘 지역에 27개의 리튬 광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뭐 중국 정부가 좀 공식화를 좀 했다. 이 부분이 최근에 가격 상승 좀 이끌었다는 점. 이게 저는 확장 기조를 좀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공급망을 다시금 좀 재편하거나 무분별한 뭐 광산에 대한 채굴권들을 좀 규제하는 움직임을 좀 가져간다면 전 현실성 있는 부분에서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 부분들은 상당히 양극 소재사들의 어떤 이익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십니다. 일단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다소 좀 보수적인 시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봐야 된다. 네. 다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급 계약이 좀 공급 계약 체결이 해지됐다고 해서 뭐 GM이라든가 뭐 그 이외에 뭐 완성차 업체들이 뭐 전기차를 좀 안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 다시 뭐 내연차로 회귀된다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대 가능성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일단 뭐 ESS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 양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내년 상반기까지에 대한 어떤 이 수요량들은 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캐즘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된 가동률이 ESS용 배터리로 좀 선회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좀 이익 개선 내지는 뭐 수익성 방어를 좀 하지 않을까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의 상승 연속성들은 일단 양극 소재사들의 개별적인 어떤 이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낮아진 수급 정체 요건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연속성들은 상당히 어떤 주가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탑픽은 포스코 퓨처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 ESS와 두 번째는 리튬 가격의 어떤 상승 기대감들. 일단 LFP 배터리의 북미 수요 확장에 관련된 뭐 선제 요건으로 이제 양극 소재사 안에서는 LFP 배터리 전체 캐파를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 그래서 2027년도에는 연간 한 5만 톤 캐파에 대한 보유량들 이 부분이 일단 이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좀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리튬 가격에 관련된 가격 상승 효과들은 뭐 그룹주 안에서에 대한 리튬 광산 보유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 이익 부분들, 여기 대해서 판가에 대한 어떤 전이 전략, 그리고 재고 자산에 관련된 평가 손실이 크게 좀 완화될 수 있는 요건들 좀 감안해 보면 수익성 지표 관점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단기적으로 수급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수급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네.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얘기가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뭐 LNF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라고 시장이 판단하기보다는 기조 자체가 이제 이쪽으로 갈까봐 우려하는 마음들이 더 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EU 쪽에서도 원래 그동안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 금지 2035년부터 강력하게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약간은 좀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정책에 따라서 안 그래도 수요가 위축되는 데 있어서 3분기 의외로 실적이 잘 나왔지만 그래도 4분기 걱정되고 내년도 계속 걱정되는 데라는 시장의 우려심은 이 가슴 한켠에 바닥에 깔려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기조의 변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우려가 현실화가 된 거죠. 이런 기조가 안 그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줄줄이 계약 취소라든지 계약 금액 축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진짜 이제 심각한가 보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현실화되나 보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우려인데 물론 이게 저는 어느 정도는 가격에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개씩 좀 자세하게 약간은 네, 설명을 네. 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2건의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됐다는 소식이었는데 그렇죠. 미국의 포드로부터 9조 6천억 원 그리고 미국의 배터리팩 제조사로부터 3조 9천억 원의 규모의 계약이 해지였고 총 따지면 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와, 진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오기는 해요. 이게 워낙 장기 계약이고 먼 일이 이게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게 특히 배터리팩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출의 인식이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약간은 너무나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다. 과도한 우려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해석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당장은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배터리 기업들은 수주를 길게 원래 받고 그 수주를 계산해서 공장에 돈을 들이고 하는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세워놓은 공장이 수주가 갑자기 취소돼 버리면 결국 장기적으로 시계열을 보고 진행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뭐 시장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움직임을 보면 저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이제는 좀 많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이 계속 역설에 역설이 좀 따라가게 되는 부분밖에 없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 결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캐즘, 전기차 수요 위축 이런 것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런 쇼크들이 그래도 조금은 면역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분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LNF보다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는지 그렇죠. 그래도 조금은 받쳐주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LNF 소식이 나오고 나서 증권가에서 앞다퉈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사실 훼손은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24년 1월 달부터 그리고 12월 지금 현재까지의 2년 동안의 계약이었는데 네. 어차피 계속 밀리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밀리다가 이게 수주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로스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계획했던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고 뭐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털 관련돼서 영향은 제한적이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와 계속해서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결국 테슬라가 이렇게 행보를 보인다는 건 전기차 위축에 따른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위축, 판매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형태가 벌어진 거고 네. 어저께 그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도 빠진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 테슬라 잘못은 맞기는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당연히 LNF 쪽,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LNF 쪽으로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방어하려는 모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밀린다라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흔들렸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LNF가 그동안에도 재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좀 잡음이 있었던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 더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ESS 시장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기대 쪽에 무게중심을 확 실었다가 네. 지금 EV 쪽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기간과 가격에 대한 조정 기간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받쳐주는 부분들도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SS 시장에 기대감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ESS 수주를 시장은 더 타이트하게 확인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EV 쪽에 주춤할 때 ESS 쪽은 어떨까? 그리고 리튬 가격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어저께, 그러니까 간밤에 미증시 보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밀리고 리튬 가격이 또 변동성이 유발되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은 이제 좀 확인을 더 하려는 타이트한 움직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